나는 올해 73입니다.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. 가족 먹여 살리고 아들 공부시키고 겨우겨우 집 한 채 마련했죠. 그 집,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. 처음엔 내가 살 생각이 없었어요. 아들 부부랑 손주 키우기 힘들다 해서. 그래, 들어가서 도와주자. 그렇게 시작한 동거였죠. 처음엔 괜찮았어요. 며느리도 조심조심 말했고, 손주도 날 잘 따랐어요. 근데 1년쯤 지나면서 달라지더군요. 아버님, 이건 이렇게 안 하세요. 아버님, 저녁은 간단히 드시죠. 아버님, 내일은 외출 있으시죠? 말투 하나하나에 나가달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이었죠. 퇴근한 아들 앞에서 며느리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. 당분간 아버님 혼자 지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그 말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. 아들이 날 위해 산 집, 아니, 내가 사서 넘겨준 집인데 내가 나가야 한다니. 그날 밤 주방에서 조용히 물 한 잔 마시면서 이 생각이 들더군요. 이 집 내 명이지. 명의는 나고 살기는 걔네가 하고. 근데 난 눈치나 보고 있어.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부동산에 전화했어요. 예, 이 아파트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. 주인, 저 맞습니다. 부동산에 전화를 걸고 나서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군요. 이 나이에 그렇게 큰 결정을 그렇게 단번에 내릴 줄은 나도 몰랐어요. 오전엔 아무렇지 않은 척 TV도 보고 손주랑 퍼즐도 맞췄어요. 근데 속으론 계속 생각했죠. 이 집 팔면 어디로 가지? 아들 반응은 어떨까? 근데도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. 며칠 지나 집을 보러 온 부동산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. 요즘 이런 구조 금방 나갑니다. 그리고 일주일 만에 계약이 성사됐어요. 계약서에 도장 찍던 날 느낌이 이상했어요.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크고 묵직했던 걸 스스로 내려놓은 기분. 아들은 뒤늦게 알았죠. 서류가 넘어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어요. 아버지, 갑자기 왜 이래요? 이 집,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려고 한 거잖아요. 나는 조용히 말했죠. 내 가족은 내 가족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한다. 그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. 전화기 넘어 숨소리만 들렸죠. 며느리는요, 말도 없이 방에 들어가더군요. 마치 다 알고 있었단 듯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.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. 그래, 이게 정답이었구나. 이 집에 있어봤자 나는 그림자처럼 살아갈 뿐이었어. 짐은 많지 않았어요. 옷 몇 벌, 책 몇 권, 예전 사진 몇 장.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. 내가 손수 시공했던 장판, 정성 들여 고른 조명, 손주와 앉아보던 거실. 근데 아쉽지 않았어요. 그냥 수고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. 내가 너무 오래 남 눈치 보며 살아왔구나.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야겠다.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. 하지만 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. 짐을 들고 나왔을 때 나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. 어디로 갈지도 앞으로 뭘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걷기 시작했죠. 처음엔 고향집 생각이 나더라고요. 어머니 살아계시던 그 집, 텃밭 있고 마당 넓고 어릴 땐 그 마루에서 여름밤을 보냈던 기억.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남한테 넘어간 지 오래예요. 그렇게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원룸 하나 구했어요. 크지도 새롭지도 않지만 문 열면 나만의 공간. 그게 너무 좋았어요.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아침 6시에 라디오 틀고 김치찌개 끓여 먹을 수 있어요.
TV 채널도 마음대로 바꾸고, 낮잠 자고 싶을 땐 그냥 눕죠. 이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. 며느리랑 같이 살 땐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잊혀졌어요. 아버님,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버님, 요건 드시면 속 안 좋으실걸요. 아버님,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. 하루에도 몇 번씩. 내가 왜 여기 있지? 그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거울 보며 혼잣말도 해요. 정호야, 고생했다. 너 잘했어. 외롭냐고요?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. 그래도 누구 눈치 보며 속 끓이는 것보다 훨씬 낫죠. 내가 선택한 공간에서 내가 결정하는 하루를 사는 것, 그게 노후의 진짜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. 며칠 전엔 근처 복지관에도 다녀왔어요. 무료 점심도 나오고 같은 나이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, 거기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아이고, 난 아들이 집 사준다고 해도 안 간다니까. 들어가면 그때부턴 내 인생 끝이야. 그 말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죠. 맞아요. 자식 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. 어디든 내가 주인인 곳이 제일 편한 집이더라고요. 새로 이사 온 원룸은 작지만 아늑했어요. 창문 하나에 햇살이 쏟아지고 주방 옆 조그만 식탁엔 매일 내가 차린 밥상이 올라오죠.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창문 열고 바깥 공기 마시기예요. 그 순간, 아, 나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. 이전엔요,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들리는 게 며느리 부스럭거리는 소리였어요. 그게 그렇게 조용한 스트레스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. 지금은 내 하루가 온전히 내 거예요. 혼밥도 익숙해졌고, 혼자 마트 가는 것도 편해졌고, 가끔은 반찬 나눠주는 이웃 아주머니랑 담소도 나눠요.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. 처음엔 낯설고 두렵다가도 어느새 거기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잖아요. 가장 크게 바뀐 건 마음이에요. 이젠 누구에게도 내가 미안해하지 않아요. 며느리에게도, 아들에게도,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. 그땐 내가 아들을 위해 사는 게 내 사명이라고 믿었어요.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됐죠. 며느리한테 서운한 마음도 지금은 조금 덤덤해요. 그 사람도 자기 자리 지키려 그랬을 수도 있겠죠. 다만 그게 내 마음을 짓밟는 방식이었고, 나는 그걸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. 오히려 잘했다 생각해요. 며칠 전 아들이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. 아버지, 집 정리하시고도 괜찮으세요?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. 괜찮다. 이제야 좀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아.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속이 참 후련하더라고요. 요즘 내 하루는 별다를 것 없지만 평화로워요. 아침엔 느긋하게 커피 한 잔, 점심은 간단한 반찬에 된장국, 저녁엔 뉴스 보다가 책 한 장 넘기며 하루를 마무리해요.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밥 먹는 시간도 조심스러웠죠. 아버님 드셨으면 설거지는 제가, 그 한마디에 밥 숟갈 놓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곤 했어요. 근데 지금은요, 설거지든 청소든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요. 누구 눈치 안 봐도 돼서 그게 제일 좋아요. 사람은 편해야 웃음이 나오는 법이에요. 전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얼굴이 굳어졌거든요. 지금은 혼자 있어도 피식피식 웃을 때가 많아요. TV 보다가 야, 저건 나도 하겠구만. 혼잣말하면서 웃고 마트에서 좋아하는 꽈배기 발견하면 마치 보물 찾은 듯 신나요.
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내겐 큰 위안이에요. 한 번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어요. 참 뜬금없게도 아들 생일에 맞춰 아버님 한 번 뵈면 어떨까요? 하더라고요.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. 이제 와서 왜? 무슨 꿍꿍이지? 싶었죠. 근데 곧 그 감정을 놓기로 했어요. 그래서 말했어요. 나는 괜찮다. 너희끼리 잘 지내면 된다.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히 행복하다.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정적을 흘리고 조용히 끊더군요. 그리고는 다시 연락이 없었어요. 그 이후로 더는 기대하지 않아요. 며느리와 관계 회복, 아들과 다시 함께 사는 거, 이젠 다 미련 없어요. 나는 지금 내가 만든 공간에서 내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이에요. 살다 보면요, 내가 옳은 결정을 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.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밀려오죠. 그냥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? 아들 얼굴 보면서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? 그럴 땐 내가 내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. 지금 이 평온,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참았는지 기억해. 맞아요. 그 집에 있을 때는 웃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. TV 볼 때도 소리가 클까봐 리모컨을 몇 번씩 눌러야 했고, 방에서 나올 때도 먼저 발소리부터 줄였어요.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그저 임시 거처 같았어요. 이제는 작지만 문을 열면 내 냄새가 나는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운 일상이에요. 책상 위엔 내가 고른 달력, 창틀엔 손수 키우는 작은 화분, 라디오에선 내가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오죠. 며느리와 같이 살 땐 내가 뭘 좋아하는지조차 몰랐어요. 그저 이건 괜찮을까? 이건 싫어하진 않을까? 그 생각이 앞섰으니까요.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.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어떤 날씨에 마음이 들뜨는지 그런 사소한 걸 챙기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 나이가 돼서야 알았네요. 며느리는 몰랐겠죠.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작아지고 있었는지.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. 그 사람을 미워할 시간에 나는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으니까요. 어쩌면 며느리도 나와 사는 게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. 우린 서로 다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었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보다 참는 시간만 많았던 거죠. 그 모든 걸 이제는 놓아주기로 했어요. 그리고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확신해요. 며칠 전 동네 작은 공원에서 햇볕 쬐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. 혼자 사세요? 예, 혼자 삽니다.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죠. 그분도 며느리와 갈등 끝에 지금은 따로 산다고 하더군요.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. 같이 살 땐 내가 왜 그렇게 작아졌는지 모르겠어요. 그분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. 우리는 참 비슷했어요. 자식 걱정에 참고 가족이니까 더 견디고. 하지만 결국 참는 쪽만 병이 나더라고요. 그날 이후 그 아주머니랑 가끔 공원에서 마주치면 커피도 한 잔 나눠 마시고 이야기도 오래 나눠요. 신기하죠? 가족은 옆에 있어도 속마음 못 털었는데 낯선 이에게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. 그게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. 가까운 사이라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마음이 안 닿는 것도 아니에요. 오히려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인연이 더 귀하다는 걸 이 나이 돼서야 알겠네요. 며느리한테
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. 이젠 하고 싶지도 않아요. 왜냐면 내 속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그 집엔 없었으니까요. 지금 내 주변엔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. 그게 참 고맙고 따뜻하고 살맛나게 만들어줘요. 며느리와의 갈등은 분명 내게 상처였지만 그 상처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잘 알게 됐어요. 그리고 그게 지금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. 요즘 들어 하루하루가 참 조용하고 단단해요. 무슨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. 예전엔 며느리 눈치 하나에 기분이 하루 종일 뒤죽박죽이었어요. 아침에 찬밥을 내오면 속이 뒤틀리고 저녁에 문 닫는 소리가 크면 내가 민폐인가 싶고, 근데 지금은요, 아무도 내 하루를 흔들 수 없어요. 이젠 내가 나를 돌보는 법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아요. 식사 시간엔 좋아하는 음악 틀고 창문 열고 바람 한번 쐬고, 날 좋은 날엔 근처 시장 구경 가요. 혼자라서 외롭냐고요? 솔직히 말하면 가끔 외롭죠. 명절 때 혼자 밥 먹을 땐 속이 좀 허전하기도 해요. 하지만 그 외로움조차 이젠 받아들여요. 외로움은 누구나 가진 감정이고 그걸 억지로 지우려다 보면 내 마음까지 망가지거든요. 나는 그냥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해요. 그리고 그 마음을 작은 기쁨들로 채우죠. 가끔은 손주 생각도 나요. 예전엔 매일 안아줬는데 지금은 얼굴조차 못 보니까요. 그래도 연락은 오더군요. 아들이 아이 생일 영상 보내줬어요. 아버지, 잘 계시죠? 이 영상 손주가 보냈어요. 영상 속 손주는 내 이름을 부르며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웃고 있었어요.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. 눈물도 났고요. 하지만 그 눈물 속엔 미련보다 감사함이 더 많았어요. 그래, 그래도 나는 이 아이 기억 속에 따뜻한 사람으로 남았구나. 며느리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내 사랑은 여전히 그 아이 안에 살아있겠죠. 그걸로 충분했어요. 가끔 거울을 봐요. 주름진 내 얼굴, 희끗희끗한 머리카락, 조금 굽은 어깨까지. 이젠 이 모습이 참 편안하게 느껴져요. 젊을 땐 몰랐어요.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. 아버지니까 참아야지. 시어른이니까 물러서야지. 그렇게 참고 참고 또 참으며 내 마음은 조금씩 구석에 밀렸어요. 그런데요, 이젠 알겠어요.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요. 며느리와 살던 그 시절엔 이 말조차 꺼내지 못했어요. 힘들다. 나도 사람이다.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집 분위기를 망칠까봐 끝내 입을 닫았죠. 지금은 달라요. 내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느껴요. 슬프면 슬픈 대로, 기쁘면 기쁜 대로. 그게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이에요.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 아직 조금은 남아 있어요. 하지만 그걸 그 사람에게 해소하진 않아요. 그럴 필요도 없고 이젠 기대하지도 않아요. 내 마음은 내가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. 요즘엔 소소한 취미도 시작했어요. 어릴 적 좋아하던 연필 스케치, 복지관에서 연필화 교실에 등록했는데 손이 느려도 참 재미있어요. 처음 그려본 건 내가 키우는 화분이었어요. 잎 하나하나에 내가 살아온 시간이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. 한 번은 선생님이 그러더군요. 참 따뜻한 선을 그리시네요. 그 말 듣고 가슴이 찡했죠. 누군가 내 안의 온기를 느껴줬다는 사실,
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. 며느리가 몰라준 따뜻함, 지금은 다른 사람이 천천히 알아봐줘요.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. 인생은 다 주지 않아도 돼요. 조금 남겨둬야 내가 숨 쉴 수 있어요.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 참 많은 게 보이더라고요. 그땐 왜 그리 참았을까? 왜 나를 맨 마지막에 뒀을까?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시간도 내게 소중한 연습이었다고 생각해요. 며느리와의 갈등, 아들과의 거리감,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여정이었어요. 요즘은 가끔 손주가 보낸 영상을 다시 틀어봐요.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싶어요. 비록 지금은 멀리 있지만 언젠간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기억해 줄 거예요. 우리 할아버지 늘 조용히 웃던 분이었어. 근데 참 따뜻했지. 그 말 하나면 충분해요. 며느리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? 아들과 함께 밥 한 끼 먹을 날이 올까? 이젠 그런 고민도 내려놨어요. 인연이란 건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때 되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. 그게 아니면 거기까지였던 거고요. 나는 지금 나의 하루를 살고 있어요. 눈치 안 보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로. 그 삶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이보다 더 자연스러울 순 없어요. 가끔은 이 생각도 해요. 그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직도 내 자리 하나 없이 소파 끝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. 그 결단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. 그래서 오늘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려요. 잘했다, 정호야. 그 집 팔길 정말 잘했어. 그리고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.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은 노인이었어요.